자, 조합의 예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선수 6명과 축구선수 7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한다 그럽니다. 이때 특정한 야구선수 2명을 포함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그럼 특정한 야구선수 2명을 포함해서 선택하는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2명은 미리 선택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2명 미리 선택. 그렇게 미리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요? 3명을 더 선택하면 되죠. 어떤 사람들에서 3명을 더 선택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야구선수 특정한 사람 2명을 미리 선택한 사람을 제외하면 야구선수는 총 4명 남죠. 야구선수 총 4명이 남아요. 그리고 축구선수가 몇 명 남습니까? 축구선수는 아무도 안 뽑았기 때문에 7명이 남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경우의 수는 이 11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3명을 선택한 다음에 미리 각 경우에 대해 가지고 미리 선택한 2명을 포함시켜 버리면 총 5명을 선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시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시 3을 계산하면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그리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그리고 2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15가 나오게 되고요. 이 계산을 하면 16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야구 선수와 축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럴 때는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지금 해보면은 이거 그냥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해보려고 하면 적어도 한 명은 포함하다 그러니까 2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3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4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야구 선수를 그렇게 포함할 수도 있고 축구 선수를 그렇게 포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죠.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경우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자, 특히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빨리,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빨리 풀려고 한다는 데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어려움을 겪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전체 경우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반대의 경우,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야구 선수에서만 5명을 뽑는 경우, 축구 선수에서만 5명을 뽑는 경우라서 어느 한 야구 선수, 어느 한 경기의 선수들만 뽑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냐면, 야구 선수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하기. 그 다음에 축구 선수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13명이죠. 그죠? 13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자, 가로, 야구 선수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야구 선수는 65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축구 선수 7명 중에 5명을 선택하는 경우는요 7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그대로 계산합니까? 아니죠. 6C5는 뭐와 같습니까? 6C1과 같고 7C5는 뭐가 같습니까? 7C2와 같죠. 그러니까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계산해 주면, 자, 다음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3C5부터 보면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그리고 10 곱하기 9 5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5, 4, 3, 2,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4, 3,
이거 12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2 그리고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게 13 곱하기 11 곱하기 9 이렇게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는 6C1은 6이 될 거고요. 7C2는 7 곱하기 6에다가 2 곱하기 1이니까 2, 3 해서 2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계산하면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26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이 6명, 2학년 학생이 4명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1학년 학생 2명하고 2학년 학생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일단 선택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고 조합이 들어가고 일렬로 세우니까 그 다음에 순열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학년에서 2명, 6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2학년 4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5명을 일렬로 나열해요. 맞죠? 그러면 이것은 6 곱하기 5에 2 곱하기 1. 그럼 4C3은 4C1과 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팩톨은 5P5는 5팩톨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고요.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7200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학년 2명과 2학년 2명을 선택해서 1학년 2명을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6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학생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을 때 1학년 2명을 이웃하게 일렬로 세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학년 학생을 동그라미, 2학년 학생을 네모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은 한 명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총 3명의 줄을 세우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3P3. 그런데 또 이 두 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2P2. 계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계산을 해버리면, 요 그림은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 6 곱하기 5에다가 2 곱하기 1 이렇게 나와서 이게 3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4C는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이 나와서 여기가 2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녀석은 3팩톨과 2팩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값이 1080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평면 위에 서로 다른 10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점들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동그라미지만 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여러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해 가지고 선을 그어주면 직선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이렇게도 나오겠고요. 이렇게도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다 선을 그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말이죠. 이게 어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게 돼버리면 이제 요 방법으로는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점을 선택해 가지고 서로 한 직선상에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그을 때 만약에 한 직선상에 세 점이 있는 경우다 그러면 얘와 얘를 선택해도 직선은 똑같은 게 나오지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개의 점을 있는 직선을 그을 때 그 직선상에 다른 점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2점만 선택해주면 서로 다른 직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10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를 가져가면 됩니다. 자, 왜 선택이냐? 왜 조합이냐? 자,
A, B 점을 선택해서 A와 B 점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A 점과 B 점을 선택해서 선을 그거나 B 점과 A 점을 선택해서 선을 그거나 똑같은 직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이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0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직선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5가 되고 5, 9, 45 45가지 45개의 수라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자,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거,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거 공식 기억납니까? 어떻게 나왔느냐면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2분의 n의 n-3성, n각형일 경우에. 자, 요거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요거 하죠. 그죠? 자, 여기서는 근데 이거 도형 문제인데 조합이 왜 나올까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오각형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각선을 그어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한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점에 꼭지점 이름을 붙여볼까요? A, B, C, D, E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각 꼭지점에서 말이에요.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을 수 있냐면 선을 그른다 그러면 이 A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A가 A한테 그을 수는 없잖아요. 맞겠죠?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4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4개의 점. 나머지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은 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을 수가 없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각선을 걷는 개수가 2개씩 될 겁니다. 그죠? 근데 A에서만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총 A, B, C, D, E에서 다 그을 수 있기 때문에 5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에서 C를 잇는 대각선을 그은 거랑 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C에서 A를 잇는 대각선을 걷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경우죠. 근데 이게 2개의 점에서만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이게 AC 또는 CA 해가지고 2배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2로 나누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걸 살짝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오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n각형으로 일반화 시키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n이 돼요. 맞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건 n-1개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니까. 그러면 계산식이 2의 n의 n-3, n-1, -2니까 n-3이 나오고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오각형의 꼭지점을 잇는 선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즉, AB도 A와 B, 선분 AB라는 건 변인데요. 그런데 이 꼭지점 5개 중에서 2점을 잇는 선분일 뿐이잖아요. 대각형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A, B, C, D라는 5개의 점에 대해 가지고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해 가지고 선분을 걷는 경우의 수.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대각선이 거기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변도 포함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각형, 특히 오각형 얘기해 볼게요. 오각형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오각형의 꼭지점 5개 중에서 2개의 꼭지점을 선택해 가지고 있는 선분의 모든 선분은 2개의 합이겠네요. 그러니까 2개로 구성되겠네요. 그죠? 뭐냐면 그 범위에 뭐가 들어오냐면 변이 다 포함이 되고 대각선이 다 포함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각선의 경우만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개 꼭지점에서 임의로 2개씩 뽑아가지고 선분을 걷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변의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변이 만들어지는 경우 5가지. A, B, B, C, C, D, D, E, C, E, A. 이 5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5 곱하기 4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2가 되기 때문에 5, 21, 5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공식 여기다가 넣어 볼까요? 그러면 공식 넣어 보면 2에 5 곱하기 2가 나오죠. 그러면 5개가 나오는 거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N각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N각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N각형의 꼭지점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선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뭘 빼주냐면 변도 포함되기 때문에 변은 제외시켜줘요. 그럼 변이 몇 개 나옵니까? N각형에서 N개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N 곱하기 N-1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N이 될 것이고 이것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N으로 묶어보면 N의 N-3이 나오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공식하고도 정확히 일치를 하네요. 조합을 통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 그림처럼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는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면 꼭지점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이 8개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8시 3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냐면 그러니까 여기 점 3개를 선택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다 만들어집니다. 볼까요? 이렇게도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 선이 조금 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도 이렇게 다 만들어지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랑을 선택하는 경우. 이건 일직선으로 끝나버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제가 되는 게 일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에서 3개 선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 요거는 모든 경우니까 이 경우에서 이 일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에서 3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구나. 자,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리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빼기 4시 3이면 이거 4시 1과 같죠? 4 이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6이 삭제 되고요. 그러면 7, 8, 56이죠? 7, 8, 56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52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자, 아래 그림처럼 6개의 평행선과 만나는 3개의 평행선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렇게 평행선이 3개가 있고 이렇게 6개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이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죠. 요거. 그죠? 근데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얘도 평행사변형이고요. 그리고 얘도 평행사변형이고요. 그리고 얘도 평행사변형이죠. 그러면 세해야 되는 것들이 이 각각 하나씩 뿐만 아니라 이 2개, 한 단위씩, 이 작은 단위의 평행사변형들이 서로 엮여서 만들어지니까 다 세야 되는 거죠. 와우. 그거를 세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도 아니겠죠. 그죠? 이거 자칫하다 하나를 빼먹으면, 세다가 빼먹으면은, 이거 지금 답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조합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면, 평행사변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평행사변 이렇게 하면, 자, 변이 4개가 필요해요. 윗변, 아랫변. 그리고 옆에 2변.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보세요.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평행선하고 옆으로 비스듬히 세로선으로 되어 있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윗변 아랫변을 만들려고 하면 6개에 있는 평행수평선, 수평선으로 되는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평행선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고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그리고 얘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그런 다음에는 옆에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옆에 부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걸 선택하고 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죠. 얘를 선택했다고 하면 어떤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나요? 얘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따져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만들어진 모든 평행사변형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윗변, 아랫변의 선택은 어떻게 된다고?
여섯 개 평행선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 다음 이제 옆면에 있는 평행선은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 자, 세 개 중에서 옆에 기울어져 있는 세로선 평행선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두 개 동시에 선택해야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계산하면 6 곱하기 5, 2 곱하기 1 곱하기, 자, 3C2는 3C1과 같죠?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 3은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3, 3은 9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5, 9, 45, 총 45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